네, 안녕하십니까. 토론토 마이베스톰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 여러분 지금 캐나다 이민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이민 가기로 결정하셨다고요? 네, 참 힘든 결정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잠시 쉴 틈도 없이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지요. 그 넓은 캐나다 땅에서 어디로 가야 내가 뜻한 바를 펼치고 나와 내 가족이 그 원하던 행복하게 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이것이 정착할 도시만 잘 선택한다고 될 일은 절대 아닌 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 곳을 잘못 정하면 이민 실패하고 정말 큰일 날까요? 아니요. 절대 큰일 안 납니다. 어느 도시에 사시든 그 살아가는 중에 여러 번 어려운 때가 오기도 하겠지만 내가 내 가족들에게 웃음만 잃지 않는다면 그 목표했던 행복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생활 속에 녹아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에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어찌 장담하냐고요? 이건 장담이 아니고요. 이미 우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린 원하는 부모를 정해서 태어날 수도 없고 살아온 것도 내가 원해서 내가 정해서 살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한들 부모, 형제, 모든 가족과 함께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던가요? 거기다 더해서 세월이 한참 지나도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이 나에겐 최고의 삶의 중심지였고 모두에게 자랑하고 싶고 항상 그리워서 가보고 싶고 갔다 와도 또 가보고 싶고 그러지 않는가요? 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정착지가 새로운 고향이 되고 똑같이 나중에 그곳을 떠나도 또다시 그립고 가보고 싶은 곳이 되고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제 손님들의 경우를 먼저 작은 예를 들어볼까요? 전에 한국 나가서 세미나 할 때 손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정보가 역시 학군과 생활 환경인데요. 제가 광역 토론토 전체 지역 설명을 끝내면 놀스욕이나 소닐, 이토비코나 미시사가 쪽도 관심이 많았고 그쪽으로도 정착을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조금 바뀌었습니다만 당시엔 옥빌과 리치몬드 쪽에도 예산이나 여러 면에서 관심이 꽤 있었습니다. 옥빌은 당시 막 떠오르는 도시였고요. 저도 처음엔 그쪽 가까이에 살았는데요. 지금은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갔지만 당시엔 캐네디언들이 많이 살았고요. 살아보니 학력 수준도 괜찮고 수변 도시여서 작지만 편안하고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요. 리치몬드 힐은 놀스역과 같이 중국인, 아시아인이 많이 살고 학력도 겉모습도 비슷하고 놀스역 그 한인 상가들과도 가까워서 편리하고요. 그래서 그 두 도시도 꽤 추천을 드렸고 손님들도 상당히 선택을 하시고 많이 정착을 시켜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빌과 리치몬드 힐은 서로 거리는 아주 많이 떨어져 있고 사는 거주자 인종도 한쪽은 캐네디언이 많이 살고 한쪽은 중국인 그 아시아인들이 많이 살고 또 한쪽은 도심과 상당한 거리에 있는 그 온타리오 호숫가고 한쪽은 한인들 많이 사는 그 놀스역 도심과 가깝고 등등 거의 서로가 아주 상반된 곳인데요. 그런데도 각각 그 지역에 정착한 손님들은 자신이 사는 그 지역이 캐나다에서 최고의 지역으로 생각하고 큰 자부심을 갖고 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리시모니에 사시는 분들은 옥빌에 사시는 분들에게 왜 그 먼 시골에서 사느냐고 자신은 놀수에 가까우니 음식점이니 한국식품이니 애들 학원이니 생활하는데 너무 편리한데 왜 그 먼 곳에서 불편하게 사시느냐고 이쪽 리시몬드 힐로 다시 이사 오라 하고 옥빌 사시는 분은 우리가 캐나다 이민 왔지 다른 아시아에 왔느냐고 그런 곳에 살 것 같으면 한국 살지 왜 이 먼 캐나다까지 와서 사느냐고 이 멋진 수변 도시 옥빌로 이사 오라고 하고 서로 자기 사는 곳이 최고로 생각하고 그곳으로 서로 이사 오라고 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부부 중 남편은 놀스역이나 리치몬드 힐, 부인은 옥빌 쪽을 더 선호했는데 결국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남편이 양보를 해서 옥빌을 정했는데 와서 살면서 보니 오히려 남편이 부인보다도 더 옥빌을 좋아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시는 가정도 있고 또 정반대로 리치몬드 힐 쪽을 더 좋아하시는 가정도 있고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이민 올 때 남편이 같이 올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저에게 랜딩 후에 가장 그 모든 것을 맡긴 가정도 가끔 있었는데요. 어떤 분은 공항에서 랜딩하고 그 부인을 잘 픽업해서 저희 집에 모시고 그 남편과 통화를 시켜드렸는데 아주 펑펑 우시면서 난 이민 가기 싫었는데 혼자서 앞으로 어떡하냐고
겁이 나서 못 살 것 같다고 하시면서 막 우시고 제 기억에 거의 밤새도록 우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 랜딩 절차 잘 마쳐드리고 직구해서 이사 잘 들어가시고 한 달 후쯤 다시 만났는데요.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너무나 씩씩하고 친구도 많이 사귀시고 이민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하시면서 계속 웃으시고 저분이 그때 그렇게 오셨던 분 맞나 할 정도로 놀란 적도 있고요. 나중에 남편 오셨는데 그 후로도 남편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잘 사시고요. 이 앞에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어디에서든 산다는 것은 곧 적응한다는 것입니다. 참 적응이 빠른 것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낯선 환경도 눈에 익고 몸에 익으면 그것이 또 다른 자신의 것으로 새롭게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죠. 본래 있던 오래된 자기 것은 점점 얇아지고요. 저의 처음 정착 경험도 잠깐 말씀드려보면요. 저는 이민 랜딩을 처음에 토론토 중심에 살고 싶어서 놀수역으로 왔는데요. 도착해서 첫날 그 밤에 나가보았는데 하필 그때 술 마시고 고성방가하는 한인 청년이 보였고 아무래도 분위기가 아이들에게 그렇게 좋은 분위기도 아닌 것처럼 당시에 느껴져서 그때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나이 지긋하신 그 한인 주인분이 토론토 서쪽이 애들 키우기 좋을 거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밴을 한 대 사서 그냥 무조건 서쪽으로 차를 몰고 여기저기 동네 구경하면서 갔지요. 그때 그날 밤 그 고성방가하는 청년만 아니었어도 저는 놀수역에서 계속 살았을 텐데 이렇게 순식간에 두 갈래 길에서 방향이 크게 바뀌게 됩니다. 그냥 서쪽으로 이 동네 저 동네 구경을 하면서 가다가 꽤 멀리 갔는데 상당히 동네가 깨끗하고 예쁘고 안정적인 듯한 동네가 하나 보이는데 그래서 이 지역 교통을 보니 고속도로도 입구도 가깝고 가까이에 쇼핑몰도 있고 큰 스트리트몰도 있고 편리할 것 같아서 그냥 이 동네에서 살아보자 하고 그 동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보고 확실하진 않지만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서 전에 소개받았던 리얼터 연락해서 집을 보고 그냥 그곳에 바로 터를 잡았죠. 그리고는 살아보니 생각한 대로 다 괜찮았고요. 그래서 그 후로 손님들께도 우리 동네 자랑하고 많은 손님들과도 이웃도 되고 잘 살다가 세월이 흘러서 아이들 대학 갈 때 학교 통학이 편리한 곳으로 대부분들 다 이사를 갔지요. 네, 저를 포함해서 그동안 여러 예를 말씀드렸는데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계획한 대로 결정하시면 그것이 곧 좋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토론토든 밴쿠버든 캘거리든 몬트리올이든 헬리팩스든 그 어느 도시 또는 그 어떤 작은 도시 깊숙한 곳이라도 본인만 확실한 생각이 있다면 그곳이 최고의 행복이 함께하는 곳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 손님 한 분은 제가 정착시켜 드렸던 아주 어린아이가 있는 젊은 부부였는데요. 집을 팔아달라고 하셔서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생활비도 많이 들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굳이 토론토에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하면서 토론토에서 한 3시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 편의점을 사서 가셨는데요. 당시에 그 시골의 편의점은 경쟁이 없고 거의 독점에 취급 종목도 아주 많고 다양해서 버는 수입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골로 가서 아이 키우면서 아주 넉넉하게 행복하게 잘 사신 가정도 있습니다. 알려진 대로 토론토 주거비, 즉 집값이나 렌트비 아주 비싼데요. 당장 가용 자산이 많지 않아서 그래도 토론토나 밴쿠버 같은 그 대도시 쪽으로 가서 사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꼭 중심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요. 예산에 맞춰서 좀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또는 주택이 아닌 콘도나 다른 주거 형태를 정하시면 어려움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적응해서 발전해 나가는 기초가 될 거니까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모든 도시의 그 자연 환경, 풍경, 학교, 직업, 사는 모습 모두 다 보실 수 있지요. 간접 경험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시행착오도 그만큼 줄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저기 많이 보게 되면 여기도 저기도 좋은 것 같고 여기도 저기도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결정하기 참 어렵다고도 합니다. 우리가 넥타이 30개를 펼쳐놓고 하나 고르기는 어려워도 3개 넣고 고르기는 쉽지요. 그렇듯이 결정이 어려우시면 본인이 이미 생각할 때 맨 처음에 좋게 생각했던 도시를 그래도 좀 더 소중한 마음으로 한 번 더 되돌아보면 좋지 않을까요? 그 처음에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거기에 있었을 수 있다는 뜻일 거고요. 그것을 일단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마음도 상대적으로 편할 거고요.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고 혹시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에 너무 생각이 많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을 하셨으면 그것이 본인이 한 최고의 결정이라고 크게 자부심을 갖는 것이 좋겠지요. 그것이 잘 되어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설사 그 결정을 했는데 가서 살아보니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우리 일상에서도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환경에 맞게 다시 조정하면 됩니다. 제가 토론토 중심에 살려고 했다가 한순간에 다른 지역으로 바꾼 것,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젊은 부부가 토론토 중심에 살다가 토론토 외곽 아주 시골로 들어간 것, 모두 새로운 결정을 본인 스스로 잘한 것이죠. 또 반대로 토론토가 아닌 다른 주에 사시다가 또는 외곽 먼 도시에 사시다가 다시 토론토로 어떤 이유로든 오셔서 잘 살아가시는 손님도 많으시고요. 제가 살면서 자주 생각해보는 고사성어 중 하나가 세옹지마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아무리 나쁜 일도 아무리 좋은 일도 영원하지는 않다는 뜻이잖아요. 나쁜 일이 생겨도 실망하지 않고 나가다 보면 결국 그 나쁜 일이 오히려 복으로 바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더 욕심부리고 자만하면 오히려 거꾸로 나쁜 일로 바뀌어서 큰 괴로움을 당하고요. 결국 결론은 긍정과 사랑, 무슨 일이든 그러한 마음으로 살면 늘 마지막은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좋은 결정과 행복한 이민 생활이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곧 좋은 내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